삼국시대 위나라의 문관이자 훗날 진나라의 황족으로 자리매김한 인물 사마부. 자는 숙달이며 그는 한해군 5년에서 태어나 당대 명문가 사마씨의 일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주윤 사마방이며 형제로는 당대 명사로 이름을 떨친 사마랑, 그리고 천하를 제패한 전략가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부는 이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권세나 계략보다도 학문과 인격을 앞세웠으며 사람들과 화합하며 원한을 만들지 않는 온화한 성정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삼형제가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 시대를 이끌어간 가운데 사마부는 그 중에서도 겸허하고 유순한 성품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학문과 경전에 밝았던 그는 사마팔달이라 불리는 팔형제 중에서도 특히 인문적 자질이 돋보였으며 학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조정 내에서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직접 권력을 쥐기보다 그 권력이 흐르는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고 받쳐주는 인물로 기능했습니다. 사마부의 관직 생활은 문무를 아우르며 안정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는 조조의 아들 조식의 문학연을 통해 관직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조조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둘째 형 사마이가 본격적으로 군사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자 그의 빈자리를 대신해 조비의 태자 중서자로 발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제의 뒷받침을 넘어 조정 내에서 사마씨 가문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조조가 죽고 조씨 정권이 커다란 혼란에 빠졌을 때 조정은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신료들은 상실감과 불안 속에 움직이지 못했고 황제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부는 화음과 함께 조정을 빠르게 수습하였고 질서 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공로는 조비가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위나라의 정통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사마부는 이후에도 중앙정부 내에서 중용되었습니다. 중서랑, 급시상시, 황문시랑, 기도이 등 황제의 측근에서 직접 정책을 보좌하고 조율하는 요직들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황문시랑과 기도이는 단순한 문관 직책이 아니라 황실 근위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지위로 황제의 안정과 밀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사마부가 황제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무 외에도 그는 중요한 외교적 판단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조비가 손권의 항복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민할 때 사마부는 강경 대응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조언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판단은 내전을 방지하고 전국 안정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위나라가 남쪽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자적 인물로서의 면모를 넘어 대세를 읽고 넓은 시야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사마부는 한 해의 전농으로 임명되었고 관내우로 봉해진 뒤 청하태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지방관으로서도 그는 변함없는 성실함과 덕행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실무행정을 수행하면서도 백성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안정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관리로서의 청렴성과 효율은 물론 인격적 가마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는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실제 정치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보기 드문 인물로 남았습니다. 조비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예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사마부의 입지는 변함없이 굳건하였습니다. 젊은 황제 조예는 사마부를 두고 사마이와 같은 기풍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하며 그를 재정 담당 최고 관직인 탁지상서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신으로서의 영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예는 사마씨 가문의 능력과 충성에 깊은 신뢰를 보였고 군권은 형 사마이에게, 재정권은 동생 사마부에게 맡기며 사실상 국정을 사마씨 형제에게 일임하였습니다. 탁지는 위나라의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 이를 맡은 사마부는 형 사마이가 외정에서 전장을 이끄는 동안 내정의 기둥으로서 무게를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촉한의 침공이 반복되던 시기 수도 낙양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 전선의 보급과 병참을 보완하는 일은 그에게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사마부는 형 사마이의 전선을 후방에서 충실히 지원하고자 보병 2만 명을 새롭게 선발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전선과 연결된 관중 지역의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는 피폐해진 관중 지방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기주 출신의 농민 5,000명을 상규 지방으로 이주시켜 집단 농업인 둔전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병력뿐만 아니라 민생 기반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였습니다. 진서 안평원 왕부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관중 지역의 장정들에게 봄 여름에는 밭을 갈고 뽕나무를 심게 하고
가을 겨울에는 병법을 익히게 하여 일상과 군사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중의 국방력과 자립력은 동시에 강화되었고 위나라는 보다 탄탄한 국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사마에 역시 관계시설 확충 사업을 벌였습니다. 진서에 따르면 사마에는 진나라 시기부터 이어진 성국거라는 수로를 진창에서 견수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을 넘어 사마부가 주도한 관중 경제 부흥책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마에는 물자를 확보하고 사마부는 사람과 토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상적인 전략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이 5번째 북벌에 나서며 오장원에 진을 치고 위군이 집결한 위수 남쪽을 점거하다시피 했을 때 사마부가 이주시킨 백성들과 촉군이 한데 섞여둔전을 벌였고 촉은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제갈량의 의도가 반영된 전략이었으며 위나라는 불가피하게 소극적 방어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에는 이 상황에서 견벽거수, 즉 적을 요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술을 택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끝내 죽음을 맞이했고 촉군이 철수하자 사마에는 오장원의 주둔지에서 대량의 식량을 노획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결국 사망이라는 우연에 의해 상황이 마무리되자 사마부 형제는 기쁨과 안도 이전에 어쩌면 씁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전선의 구도가 제갈량에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사마부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중앙 전개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내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역사적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조상과 사마이가 대립하고 사마이가 코평릉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건, 이른바 코평릉 사변입니다. 이때 사마부는 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상서령의 직책으로 태위 장제와 함께 군기고를 장악하였고 병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마부는 본격적으로 중앙 전개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사공, 태위, 태부 등 황실 최고 이직들을 순차적으로 역임하며 사마씨 가문이 진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적 흐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인물이 됩니다.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는 명확히 진나라 건국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형 사마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사마부는 더 이상 후방의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태위의 직책에 있을 당시 동호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관구검 등의 장수들을 지휘하여 제갈각과의 교전을 주도하였으며 촉한과의 전선에서도 왕경이 패배한 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후속 부대인 등해와 함께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행정관료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지휘까지 맡으며 위나라의 존속과 안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행보는 사마씨 가문이 점점 실권을 장악하고 조씨 정권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 역시 형과 조카들을 도와 창업 공신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반전을 드러냅니다. 사마부는 단순한 권력가가 아니라 시대의 도의와 충절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인물이었습니다. 260년 황제 조모가 피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마부는 태부의 신분으로 상서복사 진태와 함께 시신을 수습하였고 죽은 황제의 머리를 무릎에 바치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는 폐하를 살해한 것은 신의 죄입니다 라며 시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눈물로 간청하였습니다. 진서 안평원 왕부 열전은 이 장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으며 사마부의 충정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65년 마침내 종손 사마염이 조안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면서 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사마부는 조씨 황가를 향한 자신의 충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제에서 퇴위한 진류왕 조안은 권좌에서 물러난 뒤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당시 진의 신료들은 사마염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 하나 조안을 찾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부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안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은 위나라의 신하입니다. 신은 평생 위나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평생 위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한 노대신의 깊은 심중에서 우러난 결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조안의 거처를 수시로 찾아 위로를 아끼지 않았으며 외면받는 옛 군주를 외롭게 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사마부의 행보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코평릉 사변에서 형 사마이의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인물이 바로 사마부였고
조방 폐위라는 역사적 전환점의 주역 중 하나였던 그가 이후에는 조씨 황실에 대한 충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정치 철학과 신념의 발로였을까요? 사마염은 그런 그를 감히 배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마부를 안평왕에 봉하고 태제지 절독 중회 제군사로 임명하며 최고 원로로서의 예우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부는 이 모든 명예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근심하는 얼굴로 일관했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나라의 신하라 자처하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위나라의 마지막 충신으로 평가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사마부를 바라보는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사마시 정권 창업의 공신으로 보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조씨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마지막 충신으로 그를 추앙할 것입니다. 사마부는 이 둘 사이의 경계선 위에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삼국지 말기의 시대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낸 존재였습니다. 사마부는 삼국지 연의에서도 중요한 배경인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연애 속 그는 조비가 위왕의 자기를 이어받는 장면이나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세우는 민감한 정치적 전환의 순간마다 등장하여 중대한 조언을 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조모가 피살되었을 때는 시신을 안고 통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사마염이 조씨 정권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오르는 자리에서는 안평왕 책봉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사마시 가문 안에서 가장 양심적인 인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사마부를 사마시 가운데 인간적인 양심의 표상으로 설정하려는 연희의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사의 기록과 그가 실제로 남긴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 이미지에는 일정한 괴리도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사에 기록된 사마부는 코평릉 사변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며 조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형 사마이와 함께 정변의 핵심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사마시 정권이 확립되자 그는 고위 관직들을 빠르게 거치며 그 체제 안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는 그가 조씨 황실과 사마시 귀족 세력 사이에서 충절 하나로만 살아온 인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60년 조모가 피살되었을 때 그는 대성통곡하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하루 뒤에 조모를 평민의 예로 장사 지내자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고기항공 조모는 충동적이며 인륜을 저버린 자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자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황태후의 체면을 위해 왕의 예로 장례를 치르자는 결론에 도달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의 흔적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마부가 진심으로 조씨 정권의 황제를 위했다고 보기엔 다소 모순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조모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릎에 시신을 받쳐들고 통곡한 장면은 진서 안평원 왕부 열전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튿날 조모를 매도한 상소문을 스스로 제출한 점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장은 조씨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도 복잡하게 드러납니다. 사마염이 서진을 창건한 이후 폐위된 조안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신은 위나라의 신하입니다 라고 말한 행적은 오히려 사마부의 정치적 처세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위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점에서야 자신의 충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자신과 사마시 가문을 위한 정치적 균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마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서는 그를 마지막까지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충신으로 묘사하고 삼국지연의는 인간적인 양심을 지닌 사마시 일원의 표본으로 서술하지만 실제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한 행위들은 사마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씨 정권의 붕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코평릉 사변 당시 사마이의 정변을 실무적으로 도왔고 조방 폐위 이후 관직이 급격히 상승한 것도 사실이며 하후연이나 진태, 사마순과 같은 인물들이 조이 말기에 참된 충신으로 몰락하거나 유배되는 와중에 사마부는 조이의 마지막 충신이라는 명예를 아는 채 안평왕이라는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결국 사마부는 단순한 충신도 단순한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역사적 균열의 순간마다 절묘한 위치를 점해낸 정객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형 사마이의 버금가는 조용한 처세의 대가형 사마이와 사마부는 그야말로 기묘한 관계였습니다.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묘하게 역할을 나누어 시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마이가 조비의 문학연에서 관직을 시작했다면 사마부는 그와 달리 조식의 문학연을 통해 조정에 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마이가 점차 조조의 직속으로 활동 범위를 옮겨가자 사마부 역시
자연스럽게 조비 휘하로 자리를 옮기며 형의 부재를 메우는 존재로 기능하였습니다. 조비가 후한을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세운 이후 사마부는 기도위, 중서랑, 황문시랑 등 황제의 측근 직책을 두루 역임하며 형을 곁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조의 시대에는 도지상서로 임명되어 위나라의 재정을 장악하고 형 사마에가 군권을 완전히 손에 쥐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즉 형은 밖에서 군사로 나라를 지탱하고 동생은 안에서 내정과 재정으로 나라를 꾸렸던 것입니다. 사마의 사후에도 사마부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며 자연스럽게 형의 직위를 이어받았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호와 촉한을 상대로 한 최전방의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였습니다. 형제가 함께 이룬 권력 기반은 단순한 혈연의 힘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고 운영한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산증인으로서의 무게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사마부는 272년 무려 93세라는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는 후한 영제 치세로 바로 삼국지의 서막이 열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5살 때 황건적의 난을 목격했고 십상시의 난과 동탁토벌, 관도대전과 척벽대전을 차례로 겪으며 소년기를 지나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 41세에는 후한의 멸망과 위나라의 건국을 직접 체험하였고 제갈량의 북벌과 코평릉 사변, 조모시의 사건, 사마염의 진나라 건국까지도 모두 그의 생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겪은 황제는 무려 9명에 달하며 사마시 정권에서만 4명의 최고 권력자를 모셨습니다. 삼국지의 굵직한 사건들, 이를테면 한중공방전, 형주공방전, 이릉대전, 푹벌, 제갈탄의 난, 관구검의 반란, 왕릉의 난 등 그야말로 전환기의 중심이 되는 모든 국면이 사마부의 눈앞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가 93세로 사망한 해는 설흥 전투와 톡발 수기능의 난이 일어난 해로 이미 진나라는 불안한 징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 사마망은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종증손 사마충은 가난풍과 혼이 나는 등 진나라의 장래를 짐작케 하는 조짐들이 엿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8년만 더 살았다면 오나라의 멸망과 서진의 삼국 통일, 삼국지의 완전한 종결까지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마부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건적의 깃발 아래 불타던 농촌을 기억했고 조조와 유비, 손권의 패권 싸움을 눈앞에서 바라보았으며 제갈량의 죽음과 사마시의 집권, 그리고 조시 정권의 몰락과 진나라의 건국까지도 직접 경험한 인물입니다. 수많은 군주와 장수들이 쓰러져간 삼국지의 무대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본 그가 바로 사마부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정변을 설계하고 전쟁을 지휘하며 장례를 주관하고 권력의 무게를 나눠 짊어진 삼국지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조용한 실세였던 것입니다. 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